마지막 네 번째 프로그램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변화를 주제로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회사채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기 수석연구원입니다. 올해 초에 굉장히 기업 자금팀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의 회사채 시장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세미나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좀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이렇게 회사채 시장 조달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문의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면서 이런 금리 상승, 이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금리 상승기도 초기와 어떻게 보면 후기로 좀 나눠 보시면은 초기 때는 워낙 자금에 대한 손조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의 후반부로 지금 들었으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대한 전략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금리 상승기에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발행 사이드 쪽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망 말씀드리고, 발행과 이제 수요에 대한 전망 현황을 통틀어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회사채 발행을 이제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될지 부분하고 내년에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발행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CD 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와의 이 관계입니다. CD 금리는 은행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금리일 거고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 그리고 이제 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회사채 조달의 기본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 둘 간의 금리를 가지고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회사채로 조달할 거냐 아니면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준금리와 20에서 25bp 정도의 차이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CD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시점은 거의 바로바로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이 좀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면은 기준금리 인상 전이라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움직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해 놨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CD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빨랐고 기업 자금 조달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국고 3년물 금리 대비했을 때 낮아진 CD금리를 감안해 보면은 이제 회사채 보다는 기업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회사채 저들보다는 은행 대출을 하는 편이 상당 부분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2016년도 후반서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회를 보시면은 옆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파란색은 회사채 발행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회사채 순발행 부분인데 회사채 발행이 이전보다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커지다 보니 회사채 발행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CD 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랑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은행 대출을 조달하는 금리보다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금리가 더 낮은 시기가 오면서 2019년서부터 회사채 발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보시면은 회사채 순증 발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만기 대비했을 때 발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당시 때 기업 자금들 현황은 일단 무조건 유동성 확보해라. 유동성 확보가 가장 큰 니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금리 불문하고 유동성 확보에 집중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도 회사채 순증 발행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빠르게 선발행을 해라. 금리가 향후에 계속 상승할 거니 상승하기 이전에 낮은 금리 수준에서 발행을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금 빨간색 부분인 기업 현금 부분을 보시면은 기업 현금 부분은 순증 발행이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도에 기업 현금성 자산이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금리가 좀 상승하는 상승기 때 회사채 발행이 주는 거는 좀 당연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서부터 회사채 순증 발행 때문에 기업들 현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회사채 발행 회사채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채 국고채 금리보다 이제 낮은 CD 금리를 통한다든가 은행 대출을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CP 발행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순증 발행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보시면 회사채가 순감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기 대비했을 때 발행량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1, 2월 달, 3월 달 이후, 올해 2분기, 3월 달, 4월 달 이후부터 2분기 때부터 가장 큰 기업의 이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는 회사채 선발행은 끝났다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금리가 오를 걸 감안해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기업 자금 조달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4월부터 금리가 급등한 이후서부터는 특히 6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서부터는 기업들은 더 이상 회사채 선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대비 회사채 발행도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상승의 가장 큰 트렌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이제 하반기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사채를 발행할 거냐? 이 회사채 발행은 약간 계절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월 달은 이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회사채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에 환매됐던 자금들이 연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수요에 대응하면서 연초에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월 달에 결산 실수나 주총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크게 줄고 있다가 1, 2월 달에 발행을 못한 기업이 다시 4월 달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는 1분기 검토 보고서,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반기 검토 보고서, 11월 달에는 3분기 검토 보고서가 제출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발행은 상반기 때 발행이 좀 집중되고 있고 하반기 때부터 발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도 회사채 이제 만기하고 발행을 보시면은 상반기 때 만기가 28조였고요. 하반기 때는 그거보다 8조 원 정도 감소한 만기 규모가 2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만기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채 발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워낙 금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도 보시면은 발행도 상반기 때 28조 원 정도 거의 만기만큼만 발행을 했었습니다. 1, 2월 달에 굉장히 발행이 많았고 그 이후부터 발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만기만큼 발행했고요. 발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7월 달도 만기 대비했을 때 발행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고요. 8월 달에도 여전히 만기 대비했을 때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만기 규모가 한 6.5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사들이 현금성 자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많아지는 현금성 자산들이 아이들머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지금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자산을 줄이면서 만기에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금 담당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반기 때는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 대출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을 활용해서 만기에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행량 자체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15조에서 한 18조 정도 만기 대비했을 때 발행량을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 측면을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면요. 수요 측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이제 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빼고 난 스프레드 부분인데요. 이 최근에 들어서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됐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최고치보다도 오히려 최근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100bp를 넘었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서는 이 100bp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좀 확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확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기에는 회사채 발행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회사채 수요가 부진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 약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채는 국고채 금리 대비했을 때 운용할 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움직일 때 회사채 같은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회사채들은 수요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는 이 상황, 특히 올해 작년서부터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로 빠르게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크레딧 스프레드도 이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차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월 FOMC에서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50bp 인상, 75bp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들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크레딧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일정 부분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이제 후반부로 들었으면 저희가 이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를 9월달 FOMC 이후가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는 9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75bp 인상 가능성보다는 지금 높게 나와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폭이 지금 줄어든다는 시그널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그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초반부에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국고채 금리는 안정화됐고요. 이 국고채 금리 안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도 축소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상기를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초반이나 중반에도 충분히 금리가 하락할 거를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반부까지 금리라든가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특히 수요에 대한 전망보다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공급 불안이라든가 이 공급적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았던 부분이 이런 기준금리 인상 후반부까지도 아직까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 FOMC 이후에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걸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 FOMC에서 이제 이 기준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권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인식이 든 이후에는 상당 부분 이런 금리라든가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 전에 운용사에도 있었지만 운용사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도 보시면은 이 금리가 나중에 이제 축소할 때, 금리가 나중에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단기 스프레드 부분하고 크레딧 스프레드 부분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나 장기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나 금리 수준이 지금 비슷한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채는 국고채 3년물 금리 대비했을 때 거의 100bp 이상의 높은 지금 스프레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투자 부분을 장기물로 투자를 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채 부분 쪽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회사채에 대한 일단 수요들이 크게 좀 많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회사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고채 10년물 금리랑 회사채 3년물 금리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수준이 대부분 다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로 해서 국고채 금리가 크게 많이 하락할 때는 다소 회사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장기물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절대금리 수준에서 비하면은 장기물보다는 오히려 회사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회사채 금리보다 장기 회사채보다는 장기 국채보다는 회사채를 선택할 가능성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 4분기도 사실은 그렇지만 내년 이제 1, 2분기도 사실은 굉장히 내년 1, 2월 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수요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채 발행도 마찬가지지만 수요도 일정 부분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절성 중에 하나는 연말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12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연말을 거치면서 채권들 펀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무제표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말에 이 투자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자금을 좀 회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연말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연말에 자금이 빠지면서 회사채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크고요. 이 연말에 빠져던 자금이 다시 연초에 재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회사채 발행을 부분을 보시면은 1월달, 2월달에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도 연초에 이렇게 회사채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회사채 수요에 맞춰서 발행도 같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회사채 자금 유입이 되면서 회사채 수요가 늘어나고 발행이 늘어나긴 하지만 수요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초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많이 축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좀 확대됐지만 저희가 9월 FOMC 이후에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4, 4분기 때 연말 환매 때문에 큰 폭의 축소는 이루어지지는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금 유입이 다시 되는 연초에는 회사채에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연초에는 굉장히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자금 담당자들 대부분 다 보면은 4, 4분기 때 발행을 사실 올해 이제 4, 4분기 때 올해 발행하기보다는 올해 이제 이런 수요에 맞춰 가지고 내년 1, 2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좀 늘려 나가서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전략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가에 대한 대응으로 최초로 50bp 인상, 이 빅스텝이라는 부분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단기 자금 금리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하고요. 특히 CD 금리 대비했을 때 CP 금리도 크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부분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장기 자금 시장인 회사채 자금 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단기 자금 시장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7월 13일 날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 인상에 대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이후에 회사채나 CP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통합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규모 부분도 6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대부분 다 올해 9월 말에서 올해 9월에서 연말로 끝나는 부분도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통합적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은 굉장히 크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효과는 나타났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코로나19 때 정책을 보시면은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체험 펀드 투입 있은 이후에 AA 등급 이상의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등급을 매입하는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가 발표된 이후에 A 등급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정책 방안 발표에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체험 펀드라든가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좀 해주기를 사실은 원했지만 사실 이런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자금 경색이 있어날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닐 걸 보고 있고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왜곡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왜곡 효과에 대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정책을 써야 될 시점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책들은 아직까지 펀드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B도 여전히 좀 활용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캐피탈 유입되면은 바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이제 요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정책들이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효과에서는 여전히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회사채 발행, 향후에 그러면 이제 4, 4분기 때 어떤 식으로 회사채 발행을 대응해야 되느냐, 전략 부분을 좀,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채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채권형 펀드들 환매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내년 1, 2월 달 수요 회복, 연초 효과 때문에 1, 2월 달 수요 회복은 굉장히 빠를 걸로 보지만 올해 4, 4분기까지는 여전히 수요 회복은 빠르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자금 유입도 굉장히 좀 천천히 되고 있는 실정을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 올해 4, 4분기 때 회사채 발행을 할 때 대규모 발행을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좀 쪼개서 발행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수요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소규모 불활 발행을 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4, 4분기와 내년도 1, 2월 달 연초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발행하는 게 전략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가 상승기에는 회사채 규모도 줄어들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이 장기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을 보시면은 최근에 8월 달에도
회사채 발행을 보시면은 AA 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2년물짜리 발행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를 계속적으로 발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투자자 수요에도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에서 장기채를 발행을 할 니즈는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7년 이상의 발행물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5년물 발행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A 등급도 2년에서 3년물 정도의 발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회사채 발행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장기 회사채 발행 부분이 좀 살아나려고 하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의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2024년도 1분기 때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선반영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나 금리 수준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쯤 장기채 발행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쪽 방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3년물하고 5년물, 7년물 이상 장기물들은 기업들이 좀 선택을 해서 발행을 할 수 있지만 3년물하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할 때 트렌치로 꼭 좀 필요하게 필수적으로 넣는 트렌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중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3년물을 비중을 많이 할 거냐, 5년물 비중을 많이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3년물 발행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리 차도 사실은 3년물에 5년물 금리 차가 크지는 않은 데다가 최근에 크레딧 스프레드도 보시면은 3년물, 5년물하고 큰 차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요들은 5년물보다는 3년물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에 맞춰서 3년물 발행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A 등급은 그나마 좀 발행이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A 등급, 신용 등급은 좀 많이 상향하는 기조를 보였지만 향후에 좀 경기 둔화에 관련됐던 이슈들, 그 다음에 좀 건설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둔화 이슈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 그러면은 A 등급 회사채 부분이 사실은 발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지금 AA 등급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요구 수익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A 등급까지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A 등급도 발행 전략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3년물 발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절대금리가 좀 많이 올라오면 특히 1년물 이하, 2년물 이하 절대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2년물짜리 절대금리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2년물이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만기 구간이기 때문에 2년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물짜리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자 수요를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매각이라든 그런 부분을 좀 방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A 등급도 수요들이 언제 살아나냐? 주로 AA 등급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수요로 보인 이후에 그 다음번에 A 등급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AA 등급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호황을 보인 이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돼야지만 A 등급 수요들이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회사채 발행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큰 차트 하나로 보시면은 내년에는 CD 금리랑 국고채 금리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 국내 기준금리 시장 컨센서스는 한 2.75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CD 금리가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2%에서 0.25%, 20배에서 25bp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말에 CD 금리는 한 3%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준금리에 동결하기 때문에 CD 금리는 3% 수준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내년에 내후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보면은 3%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CD 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역전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D 금리보다 국고 3년 금리가 낮다 보니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올해는 회사채 시장에 대응을 좀 발행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한도를 많이 소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은행 대출 한도를 좀 줄이는 방향성,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좀 늘리는 방향성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은 겪었지만 9월 FOMC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폭이 줄어드는 시그널을 통해서 하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회사채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회복 양상에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